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 톡스타 2부에서는요,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유망업종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3거래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시장 수요일장까지 쉬게 되는데요. 설 연휴 전에 과연 종목들 좀 어떻게 미리미리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 때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같은 번호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빠르게 무료 입장해 주시면은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남겨보실 수 있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2분 넘어서고 있네요. 지금 과연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부터 살짝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요, 별톡방이 전쟁이 나는 날이에요. 많은 스타분들의 또 팬분들께서 오시는 날이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께서 또 오셨을까요? 우리 코코님께서 리치님, 예쁜 민자님 오늘도 방송 시청하러 왔어요. 매번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코코님 반갑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가득님도 오셨네요. 화요일에만 아이디를 유독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코코님, 행복가득님, 투자해비님, 그린망고님, 그리고 스텔라님, 에버그린님까지 오셨습니다. 인산가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리치님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하셨고요. 에버그린님도 진짜 오랜만에 글 남겨주셨는데 스파이더님 늘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스텔라님도 스파이더님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그린망고님도 스파이더님을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행복가득님과 투자해비님은 리치스타께 지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리치님도 민재님도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명절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또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투자해비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명절 미리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릴 건데요. 그 전에 2부에서 퀴즈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부터 문제부터 볼게요. 지금 오정규님 입장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을 오늘 퀴즈의 정답으로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스튜던트 코드, 2번 스튜어디십 코드, 3번 스튜디오 코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퀴즈 풀어보시고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중복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점까지도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당첨된 분들이라면은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 다시 한번 당첨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 꼭 유념하시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썰톡 코너 그렇다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스타와 스파이더스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썰톡.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솔톡의 김보스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마지막에 좀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결국 상승 반전했고요. 코스닥은 뭐 결국 뭐 하락,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데 의미를 좀 뒀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그래도 좀 분위기 계속 좋아져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좀 조정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좀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근데 뭐 조정을 뭐 크게 보여주진 않아서 뭐 상당히 좀 괜찮은 시장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계속 이런 시장이 계속 지속될지, 그리고 과연 종목들은 이때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썰톡에서 한번 이런 종목 이슈들, 그 다음에 시장 이슈들 이렇게 모두 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모였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리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스파이더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치스타님, 자, 뭐 시장 그래도 조금 분위기는 계속 좋아요. 셧다운도 끝났고 이제 뭐 다 끝났다고 보기엔 좀 힘드는데 내일부터 미중 무역 협상이죠. 네, 류호 부총리가 또 미국 워싱턴 DC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근데 문우신 장관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강경파가 같이 갑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랑 같이 있긴 한데 그래도 문우신 장관이 한 명 있으니까 공급파 한 명 있으니까 중재를 하겠죠. 네, 공급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아직도 협상 밖에서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 미국이 신병인도 화해 CFO 신병인도 요청했더니 또 중국이 또 캐나다인 또 체포해서 또 뭐 지금 또 사용된다고 하고 있고 뭐 지금 뭐 장외전도 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안기숙 시장에서 그래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대응하셨고 어떻게 지내셨는데 뭐 근황까지 해가지고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솔직히 저도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조정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밀렸어요. 네. 왜냐면은 사종목만 수급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수급이 장 초반에는 좋지가 않았는데 물론 장 막판에 조금 수급을 뒤틀어서 살짝 회복했죠. 네, 살짝 회복하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장 솔직히 건강한 조정이나 또 눌림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좋은 장세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 조정이 들어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눌림이라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뭐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거의 없죠. 시장은 뭐 코스피 지수 1985 근처에 가면은 일단은 그냥 쫄지 말고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뭐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상승은 하고 있으나 굉장히 좀 불안한 상승 그리고 의문의 상승이라고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버티고 있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S&P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빠졌다가 오전장 한 조금 지나가면은 급격하게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가. 우리나라 시장할 때 또 나스닥 선물이 나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요즘에 지금 한 며칠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일 때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 자체가 조금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리고 오히려 본장 들어가가지고 훅 밀려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전에 키높이가 미국 장하고 우리나라 장하고 디커플링 상태였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키높이가 좀 맞춰져 가고 있죠. 그렇다는 뜻은 이제 조만간 다시 또 우리나라 장이 이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일단 뭐 좀 더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시장 이슈 거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좀 불안정한 상승이다. 그리고 설 연휴 때가 다가오면은 이왕이면은 좀 주식의 비중을 확 줄이고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슈인데 좀 더 이슈. 네. 그거는 이슈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또 던져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연휴를 앞두고 있죠.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참 저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대단 같아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고 지금 두 분이 또 강연회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 강의 도와드려야 돼서 할 일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그 얘기는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자, 뭐 시장이 그래도 좀 꾸역꾸역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시장에 올라오면서 뭐 종목도 뭐 그때 에디트 얘기하셨고 뭐 종목도 몇 개 많이 이렇게 사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종목 잘 얘기해 주신 종목들이 뭐 나쁘지 않게 잘 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뭐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뭐 인사말 그다음 근황까지 해가지고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매도 쪽으로 좀 잘 대응한 것 같고 매도 쪽으로 매도 쪽으로 잘 대응했는데 이제 장 후반에 오일이병을 찍고 이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차라리 제 생각에는 오늘 좀 세게 눌려줬다면 내일 오히려 장을 대응하기 좀 쉬웠지 않았을까. 오히려 좀 이렇게 장이 종가를 만들어 버리면서
내일 다시 한번 눌릴 수도 있다라는 좀 불안감이 좀 부담감이 사실 예, 부담감이 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그러니까 내일이 전 조금 약간 좀 힘든 장이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벤트도 많고요. 뭐 오히려 오늘 장은 좀 쉬웠다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쉬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뭐 수익이 나서가 아니라 오늘 장은 좀 대응이 좀 쉬웠었는데 요렇게 장이 종가가 만들어져 버리면 내일 사실 좀 대응하기 사실 좀 까탈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2132포인트를 돌파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80포인트 부근이죠. 거기까지 네.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다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선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릴 수도 있겠는데 이따 또 시장 분석을 할 때 좀 설명을 다시 네. 드리겠지만 일단 내일 조금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갭이 발생한 공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박스를 쳤었고요. 네. 근데 일단 여기가 1차 저항선이 돌파되면서 단기간에 지금 이틀 만에 올라와 버리면서 이제 고점을 찍었고 만약 여기가 돌파되면 2186포인트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2218포인트까지 단기간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장중에 2186포인트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 종합주가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단기간에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매수를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218포인트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일단 갭 자체가 발생했던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갭이 발생했던 이 자리를 이제 갭을 메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세 하락장에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이렇게 저항선, 그러니까 위쪽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일봉상으로 연결을 했을 때도 지금 딱 2200, 이 갭의 그 직전 고점, 이 갭에 떨어졌던 자리의 저항선, 추세 저항도 사실 2210포인트 정도의 여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갭에 그러니까 갭이 떨어지는 일단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10일 날 2018년도 10월 10일 날에 갭이 시작한 이 자리와 또 추세의 저항이 만나는 이 자리. 그래서 2218포인트의 저항이 굉장히 좀 셀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사실 그 저항 맞은 거랑 뭐 다름없다 약간.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다. 이 저항이 맞으면 사실 저는 한번 매도를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차라리 내일 2186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2187포인트를 찍는다 그럼 매수 쪽으로 대응을 바로 따라 추격 매수 들어가고 그냥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2200포인트에서는 일단 좀 눈치 게임을 하다가 이 추세 저항이 여기 만나는 이 자리 2218포인트나 2210포인트 정도, 2200포인트 부분부터는 룬치 게임을 하다 이 자리에 만약 닿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선물 매도 자리가 핵심 포인트지 않겠나. 저거 특히 포인트가 나온다. 저는 여기가 단기적인 매도 자리라고 보고 최소 4% 정도는 빠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매도 맥점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나스닥이 오늘 올라와줘야 또 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겠죠. 네. 나스닥이 올라간다는 건 또 오히려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나스닥의 지수로 봤을 때는 사실 차트를 보면 그닥 뭐 5일이평 일봉상식 5일이평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저항을 뚫어놓기는 했으나 일단은 6,800포인트의 저항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이 자리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스닥을 약간 좀 농포 쪽으로 좀 가져갈까 생각 중이에요. 매수 쪽으로. 7,140포인트 정도까지 그냥 단기적으로 매수를 가져갈 생각이고 만약 이 자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으나 뚫리는 순간 저는 추격 매수를 들어갈 거고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7,148포인트까지 가져갈 건데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저기까지 7,148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상단선을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20포인트를 돌파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좀 더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주가도 마찬가지 내일도 좀 약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지만 저는 양 이틀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라고 봐요. 네.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이틀 안에 6,800포인트를 돌파해준다고 한다면 약간 좀 큰 폭으로 상승의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나스닥 지수 및 국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그다음에 우량 종목 기타 선물지수는 매수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만약 이 자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약간 좀 안전하게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개요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뭐 이 다음 코너에서 좀 정확하게 좀 길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살짝 안개 속으로 살짝 들어가고 있긴 하는데 왜냐면 이벤트가 좀 남아 있어서요. 이벤트 남아 있는데 하필 또 오늘 또 무슨 또 갑자기 미국이 갑자기 오늘
몽환주 화웨이 CFO를 또 기소한 바람에 기소 내용이 나오자마자 뭐 시장이 조금 살짝 안 좋았다가 다시 뭐 별거 있겠어? 그러면서 다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주후반에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이게 우리나라 최대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 자, 우리는 푹 쉬겠는데 과연 미국, 중국은 10일 동안, 중국은 10일 동안 쉬고요. 예, 미국이랑 과연 유럽 장은 어떻게 될지. 요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자, 미중 고위급 협상이 임박했습니다. 지금쯤 아마 비행기 타고 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렇겠죠. 비행기 아직 안 탈 수도 있겠네요, 사람이. 제가 한번. 슬슬 출발할 때가 됐습니다. 예, 중국 호시트 파원한테 한번 연결해서 한번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비행기를 아직 탔는지 안 탔는지. 일단, 류 부총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무역협상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근데 과연 이 협상 뒤에 FOMC 때 약간 파월이 지난달에 워낙 세게 코멘트가 날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FOMC까지 딱 가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 대처하지도 못하고 지금 바로 연휴를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처하려면은 이번 주 딱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는데 이 3일 동안에 과연 우리가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느냐, 팔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명절 전에 항상 이 주제는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그렇죠. 과연 들고 갈까, 팔고 갈까. 네. 자, 그럼 먼저 한번 리치스타님한테 먼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들고 가야 될까요? 팔고 가야 될까요? 팔고 가야죠. 팔고 가야 된다. 네. 일체의 고민도 없이. 일제히 고민도 없습니다. 예, 이거 확고합니다. 네. 왜냐면은, 네. 일단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차트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스파이더 스타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차트하고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국내 증시가 좀 빠르게 상승폭이 좀 가파른데, 이렇게 가파를 때는 약간의 눌림이 좀 들어와줘야 또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심리적,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코스피 지수 이거 좀 늘려가지고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뭐, 위에 보면은 이제 저항선이 2186, 그리고 2216, 이 자리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작용하거든요. 심리적 저항선은 뭐냐면, 2200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216을 가기 전에 이미 2200에 근접하면은 심리적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인의 심리적 저항선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 이제 지금 이 주식의 가치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선이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리적 저항선이 지금 여러 가지 토대를 보면은 2200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을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서는 수급이 조금씩 뒤바뀌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일단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2216 글쎄요. 뭐 중국의 미중 무역 협상이 엄청 긍정적인 뭔가 에너지 재료가 빵 터지지 않는 한 이 자리를 이번 주에 찍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뭐 30포인트도 안 남았는데 남은 우리나라 이제 설날 되기 전에 이제 남은 거래일 수는 3일이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0포인트씩만 10포인트. 그러니까 요즘에는 10포인트 장은 거의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상승하면 막 한 요즘에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자체가 뭐 여기서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적당한 눌림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적당한 눌림을 확인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눌림 확인이 안 됐다? 그렇다면은 그 말인즉슨 곧 있으면은 눌림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미중 무역 협상도 문제지만은 일단은 대외적 불안감이 하나 더 존재가 하게 돼 버렸어요. 일단 뭐냐면은 중국 자체가 경기 둔화. 네, 지표가 좀 안 좋죠. 지표도 안 좋고 GDP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좀 안 좋게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MSI 쪽에서도 뭐 별로 좋은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우려감이 언제든지 시장에서 이슈를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 이미 나온 뉴스긴 한데 언제든지 그냥 건수를 찾는 거죠. 내리면 그냥 건수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감들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이 우려감이 사라지려면은 중국이 이번에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올 그 지표들에서 좀 약간 선행적으로 조금 뭔가 좋은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장을 국내 증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얘기한 적이 지수가 한참 떨어져 있을 때도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두려워하지 말라. 1985 이 자리 근처 가면은 그냥 무조건 주식의 비중을 훨씬 더 높여라. 물론 우리는 거기서 다 샀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 오늘 뭐 주식을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샀던 거를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팔았다. 그때 샀던 거를 웬만한 것들 아직 보여진 것도 있어요. 아직 10% 이상의 수익권이 안 나온 것들 아직 들고 가고는 있는데 10% 거의 대부분 다 10% 넘었고 20% 넘은 것도 많고 30% 넘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이미 거의 대부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실 중인 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냥 마음 편히 조금 짧게 먹은 거, 최근에 뭐 포스코 같은 거 산 거 최근에 뭐 한 10몇 프로, 10%, 11%밖에 못 먹고 나가긴 했는데 절반은 들고 있고 절반은 청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유료방 쪽에 나왔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 정리를 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일 가격도 지금 쏙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일이 이제 달려가야 될 자리에서 달려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일은 조금 조정이 어제 좀 조정이 들어왔었죠. 근데 오늘 또 오일이 조금 조정이 들어오지도 않을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어제 저희는 오일 한 2계약에서 한 계약은 150T 청산하고 한 계약은 지금 60T 이절고로 보고 있거든요. 매도를 잡아서. 네, 매도를 잡아서. 네, 53.40에서 매도를 잡아서 한 계약은 뭐 이미 수익 청산했고. 네, 수익 청산했고 한 계약은 지금 이제 52.80의 익절고로 두고 보고 있어요. 52.80 치면은 뭐 상방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 치고 그러다 보니까 오일을 조금 하방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일을 하방을 보고 있다면은 글로벌 증시도 하방을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요즘에 동조하니까요. 요즘에 글로벌 증시가 지수하고 오일하고 지수하고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 하나가 상승이고 어디 하나 하락이다 이렇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같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해외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자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걸 조금 저 멀리서 조금 줄여놨는데 넓혀놨는데 조금 줄여볼게요. 추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저항선에 물리고 있어요. 물리고 있는데. 네, 저항선에 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줘야 나스닥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작용해요. 근데 나스닥 차트만 이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S&P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P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저항선을 쉽사리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두들겨 맞는 모양새. 일단은 여기서 저 같으면 만약 배팅을 한다? 이 선에 도달했을 때 일단 매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매도하고. 네, 매도하고. 나중에 돌파하면 다시 매수를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지금 차트가. 왜냐면은 다 추세선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선이 강한 저항선인데, 일단은 여기를 저항선을 돌파해야 상단도 열려있는데, 지금 세 개의 추세선이 전부 다, 저항을 받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오늘장 나스닥은 미국 증시는 오늘장 내일장 아직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구간에 들어섰다. 네, 중요한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을 강하게 해줘야 이게 대세 상승장이 좀 열릴 수가 있겠는데 좀 그런 모양새는 좀 보이지. 바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 네, 바로 올라가기는 좀 쉽다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 자리는 어쨌든 저항선이기 때문에 일단 저항선 매도가 먼저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돌파를 약 한 0.5% 정도 이상 돌파를 하면은 거기서 매수를 전환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선 매도하는 전략이 일단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명절 전에는 주식 팔고 가자. 네, 설 구정 전에는 국내 증시 주식을 자기가 다 팔기는 그렇다면은 한 80%는 팔고 20%만 들고 가는 것도 비중을 많이 좀 낮춰놔라. 비중을 일단 최대한 많이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딱 둘의 모양새를 본다면은 한 방에 또 해결을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셧다운에서 완전히 지금 민주당한테 밀렸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 흔한 말로는 발 땡땡 했다고 그쵸.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미중 무역 협상에서 그래도 뭔가 얻어내야지. 그러니까요. 얻어내야지 뭔가 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미 정상회담 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이 두 가지에서 뭔가를 얻어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네. 일단은 트럼프가 지금 입지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화당 내에서도 입지가 좀 많이 약해졌거든요. 공화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전환시키려면 결국에 뭐가 중요하냐? 입지를 세게 하려면 결국에 협상을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꾸 미국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국은 또 시진핑이 너무 무리한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고 진통을 다시 한번 또 겪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아까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 그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일단 셧다운 이겼잖아요. 이겨서 약 올리듯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2월 5일날 와서 국정연설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예, 화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굉장히 지금 만약 제가 트럼프라면은 화날 것 같아요. 막 때릴 것 같은데요, 옆에서. 예, 막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금 살살 긁고 있는데 일단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봐도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환율로 따라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환율로 따라가는데 지금 환율 차트를 봤는데 딱 걸려 있어요. 지금 딱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환율 보시면은 지금 1116원, 15원. 여기에 지금 지난번 세 번 여기서 환율이 지지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쵸. 환율 올라가면 지수 떨어지는 거거든요.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워낙 약세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딱 또 지금 지지라인이 딱 걸렸습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스파이더스타님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더스타님. 자, 스파이더스타님 생각해봤을 때 주식을 들고 가냐, 놓고 가느냐, 팔고 가느냐,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원래 스파이더스타님 이제 주식 많이 편입은 얘기를 안 하셨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시청자분들 혹시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연휴 때 이제 뭐 장이 오를까 떨어질까를 뭐 예측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측의 영역보다는 대응의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좀 이제 뭐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종합주가지수가 단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1월 4일부터 오늘까지니까 거의 엄청 올랐어요. 지금 25일 동안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짜로 본다고 한다면 거의 지금 거래일수만 따지면 19일 동안 올라왔어요. 19일 거래. 그러면 이제 18, 19 변곡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눌림을 좀 주고 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1차 파동 자체가 쉼 없이 올라온 파동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눌림을 줘야 웅크리고 나서 우리도 사람도 그러잖아요. 한번 웅크리고 나서 뛰는 건데 파동 자체가 1사 상승 파동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정말로 올라갈 파동, 이게 정말 큰 파동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럼 오히려 차라리 조정을 줬다가 그게 낫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차라리 20일 이평이나 여기까지 눌려준다고 하면 이제는 매수의 적기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만약에 얘가 2132포인트까지 다시 이렇게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적절한 매수의 시기라고 보시죠. 키스마크 매물대의 지지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 매물대의 이제 지지를 받고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사실. 아름다운 차트가 파동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이제 차트라고 보여지는데. 건강한 눌림이라고.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지수가 6,700포인트를 그러니까 6,800포인트 넘어가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매수 쪽으로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골드가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지금 1,300불을 넘어갔습니다. 위험자산,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골드가 갑자기 급등. 예전에 제가 이제 골드를 굉장히 이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골드 매수 쪽으로 1,200포인트에서 이제 매수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1,900포인트하고 1,2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서 100틱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했었죠, 그때. 그래서 막 이거 하방이냐 상방이냐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사실 그때 저는 이제 골드 쪽을 계속 매수 쪽으로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흔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짧게 먹고 나왔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든 눌림이든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내일부터 조금 더 이틀장,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너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설사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그 눌림이 얼마큼 오냐에 따라서 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매수다, 그러니까 명절날 이걸 가져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논의하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눌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지수가 예를 들어서 80포인트 물렸다, 그러니까 한번 눌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명절날 이걸 넘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서.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넘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눌렸으니까. 근데 내일장은 제가 봤을 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상승을 하면 눌림목이 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주식을 정리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일부터 해가지고 3일 동안 수목, 금 동안 3일 동안 정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서 종합주가지수가 2130포인트까지 눌려준다?
그러면 좀 들고 가볼 만하지 않겠나.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눌림을 아름답게 주고 가는 거니까. 수목금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눌린다고 한다. 만약에 얘가 2132포인트가 눌려준다면 가져가자. 나스닥도 눌려주는 거니까. 나스닥 상승하는데 코스피가 그렇게 눌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또 나스닥이 대부분 또 IT라서 우리나라 그렇죠. IT 시총 상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설 전에 명절 전에 이거를 지금 주식을 다 정리할 거냐 아닐 거냐는 만약 금요일 동안,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남은 내일부터 해가지고 3일 거래일 동안 2130포인트까지 눌려준다면 그냥 넘기시고요. 가져가시고. 만약에 얘가 내일 상승이 나오거나 금요일까지 약간 좀 상승을 하거나 여기서 그냥 행보를 치면 정리하는 게 맞겠죠. 예, 좀 불안한 심리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이제 사실 내일 또 애플이 실적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안 좋을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게 티쿡이 갑자기 엄살을 너무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이게 너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안 좋아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좀 시장에 사인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수목금 사실 저희가 방송을 금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사실 네. 금요일 날 해야지 확실히 금요일 날 하면 못하겠네요. 목요일 날 했어야 되겠네요. 다 정리합시다. 그래야 금요일 날 뭘 얘기하든지 하는데.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이미 눌림을 대비하고 여기서 올라가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더 올라간 다음에 눌림이 나오거나 여기서 눌림이 나오거나 그거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네. 위험한 게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냐. 근데 계속 네. 올라가면 못 잡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올라간다 한다면 어차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눌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리긴 해요. 사실 이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희는 이제 정리를 나섰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히 정리를 나섰기 때문에 마음 편히 좀 보고 있으면은 눌림이 만약에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주에는 안 잡아요. 이번 주에 만약에 눌림이 들어오고 왔다 하더라도 저희는 안 잡습니다. 만약에 여기 스파이더스타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수목금에서 눌림이 좀 들어오면 악재들이 좀 잡으실 거고 무역협상이 잘 좀 안 될 수 있고 만약에 2132포인트까지 빠진다면 2132포인트 저는 선물 지수를 오바로 매수를 들어갈 것 같아요. 오바로 매수할 가능성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럼 미친사님은 뭐 이번 빠져도 않겠다? 네, 그냥 설날 끝나고 해도 충분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설날 끝나고 해도 왜냐하면 대외적인 이벤트가 워낙 큰 것들이 국제 시장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무리한 베팅을 해볼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모아보면 일단 설 전에 뭐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일단 일부라도 좀 해서 그 돈 가지고 선물 좀 많이 사드리고. 그게 약간 스파이더스타님과 저하고도 좀 맞는 거는 약간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거는 뭐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조금 하시고 그 돈 가지고 세뱃돈 준비하셔가지고 설날에 이렇게 설날에 우리 대한민국 내수를 위해서 좀 사용을 하자고요. 네, 일단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좀 지수 전략을 좀 그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 바로 종목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슈. 자, 2019년 업종 대전망. 지금 4주차인가요, 지금? 네. 4주차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계획은 2주 내에 끝내는 거였는데, 이게 한 단계 나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일단 오늘은 그럼 그동안 못했던 5G 및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및 5G 통신 장비. 자, 올해가 발음이 통신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발음이 약간 잘못 듣는 거 아니죠? 5G. 자, 근데 이게 5G하고 5G 통신 장비가 사실 최근에 꾸역꾸역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올해가 2019년이 5G가 개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5G가 안 되면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5G가 올해 분명히 통신장비 깔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화웨이도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미국이랑 중국이랑도 지금 5G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통신주, 뭐 SK텔레콤, LG플러스 뭐 이런 통신주들하고 그 다음에 5G 관련주도 통신장비 관련주도 이노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뭐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강했던 오이솔루션이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고가라고 하면 고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고가라면 시고가이기 때문에 뭐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는데
뭐 유비커스, RFHIC, 뭐 KMW, 와이솔 이렇게 5G들 중에서도 근데 약간 온도차는 있단 말이죠. RFHIC나 KMW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중국향 통신장비 회사들이라 좀 주가는 아주 좋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5G 투자를 어떻게 좀 우리가 연간으로 한 2019년 내에 한번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리치스타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이거 밀릴 때 사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전망해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5G는 밀릴 때 사는 건 맞는데요. 조금 과하게 밀릴 때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조정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5G들이 뭐 이노와이러스, 유비커스, 그리고 KMW, 와이솔, 뭐 RFHIC 등등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있었는데 대부분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대부분 상승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세 테마로 나눠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달려갔던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뭐 오이소, 이노와이러스 뭐 이런 애들 계속 올라갔던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좀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을 받는 종목이 있었고, KMW 그리고 별로 살짝 올라갔다가 그냥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와이소 같은 경우가 별로 안 가고 있죠. 네. 와이소 같은 경우는 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테마로 나눠가지고, 근데 그게 한 종목이 그런 게 아니라 완전 테마를 형성해버렸어요, 테마를. A, B, C 해가지고 A는 달려나가고, B는 달려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학교에서 수업 봤는데 뭐, 열등반, 우성반, 중간반. 이렇게 우성반, 중간반, 열등반 이 정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반만 되더라도 좀 날라갔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책 발표를 워낙 강하게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중간 정도만 됐어도 날라갔었는데 문제는 안 날라가는 애들은 또 안 날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안 날라가는 애들은 오히려 그나마 나중에 조금 갈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봐요. 네, 오히려 그나마. 그리고 이제 날아가는 애들은 요즘에 수소차 처음에 안 갔던 애들이 다 나중에 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5G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좀 밀어붙이기는 있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5G 바로 못 넘어가고 4.5G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코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 보니까 5G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들으면 지금 다 5G 된 줄 알고 곧 몇 달 뒤면 5G 다 될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말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엄청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한다면 올해 말이나 돼야지 이제 조금씩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심리, 주식은 근데 실적하고 무관하게 기대심리 때문에 기대심리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기대심리가 어느 정도 사그라든다면 5G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눌림은 좀 들어왔어요. 5G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눌림은 들어왔는데 이 정도 눌려가지고는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약간 기대심리 한번 딱 꺼지고 나서 그때 한번 보자. 네. 그런 전략인가요? 네, 기대심리가 많이 꺼지고 난다. 네, 올해 2019년을 딱 다져봤을 때 한 상반 중에 한번 쭉 밀리면 그때 한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올해 중반까지는 5G는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어차피 가격이 너무 비싸요. 눌림을 받긴 받았는데. 오솔루션 뭐 신고가죠, 이런 부분. 눌림을 받은 종목들도 있고 안 받은 종목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눌림을 받긴 받는데 이게 눌림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눌림 가지고는 5G를 지금 추격한다? 고가에 매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달려간다 하더라도 올라갈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남은 종목은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심리는 이미 충분히 종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기대심리를 찾아가지고 그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전기차 관련주들만 봐도 예를 들어 포스코캠텍만 봐도 그 작년만 해도 주구장창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쵸. 과하게 지금 한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지금 좀 이제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포스코캠텍도 한참 81,000원 올라갔을 때 작년 그 10만 원 찍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10만 원 찍는 뭐 20만 원 찍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이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는 죽어라 올랐으니까. 네. 제 친구도 포스코캠텍에 들어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부적인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 얘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 결국에 쭉쭉쭉 밀려가지고 지금 개인들은 막 단가가 막 7만 원 위에 때 있는 분들이 너무 수두룩해요. 5G 통신장비에서 또 이런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많이 내려와서 내려왔을 때 좀. 저도 이제 포스코캠텍 굉장히 유심히 보세요. 포스코캠텍 이 정도도 아니고 저는 5만 한 2천 원 정도, 5만 2천 원, 3천 원 정도까지 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밀려야지. 밀리면 그때 한번 거기서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덜 밀렸다 이렇게 보여요. 5G 통신장비 회사를 두고 보면 지금 고가에 있는 것들은
거기까지 좀 밀렸을 때 좀 보자 뭐 이런. 네, 맞습니다. 많이 그런 얘기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면은 좀 더 편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파이더스타님, 자 5G 통신장비 관련주들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사실 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더 갈지가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좀 많이 샀어요. 이 종목들을 그렇죠. 많이 샀기 때문에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웃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가 달린 종목들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네. 좀 많이 조정을 살짝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스파이더스타님이 봤을 때 이 5G 관련주들 뭐 올해 봤을 때 뭐 어떻게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저는 2월 달까지 안 봤으면 좋겠어요. 2월 달까지는 아예 보지 말자. 네. 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얘네들이 상승 모멘텀의 신호를 보이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2월 달이 돼야 얘가 상승으로 전환 신호가 떴어라고 그게 사실 신호가 나올 2월 것 달에 같아요. MWC가 있거든요. MWC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때 아마 5G 관련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게 2월 20일이니까 그쵸. 뭐 거의 타이밍하고도 그러니까 맞잖아요. 사실 주가라는 게 누가 관심 없을 때 사서 관심을 가질 때 파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정답이죠. 그렇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서 관심 갖기 시작하면 팔아먹어야 되거든. 아니면 소문에 사고 뭐 그렇죠. 뉴스에 팔아라. 결국은 지금 사서 2월 말에 수혜를 볼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 따라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짝할 수는 있겠으나 그걸 기대하고 지금 차트를 보면 예쁜 차트가 하나도 없어요. 5G 관련주들이. 뜬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눌림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빠져있는 종목들은 상승 모멘텀이 전혀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저는 차트를 볼 때 캔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흔적이고 매수 매도가 싸우는 어떤 길잡이기 때문에. 싸움의 흔적. 그렇죠. 왜냐하면 매도와 매수가 이거 어루마나 만들어야 돼. 그런가요? 캔들은 싸움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캔들 자체가 일봉을 보면 서로 매수 매도가 싸웠던 흔적이 남고 그 흔적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이제 상방의 길을 갈 것이냐 하방의 길을 갈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5G 관련주들을 잘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좀 훑어봤는데 차트가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이거를 들어가 볼까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현혹시킬 수 있는 정도는 어떤 섹터를 보더라도 하나씩은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좀 없다. 좀. 아예 그냥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도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뭐 떠도 관심 갖지 마시기 바라고 2월 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 5G 관련해서는 그냥 안 쳐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정답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까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일치. 자, 그냥 두 분이 일치. 그냥 이거 나중에 정말로 얘네들이 2월 말에 뉴스가 떠서 정말 갈 것이냐 더 상승 모멘텀이 있냐 그때 가서 이거 주제 다시 한번 얘기해도 네, 되고. 근데 솔직히로 근데 2월 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일단 폴더블 폰 이슈가 워낙 그쵸. 크기 때문에 네. 5G가 적용을 받을까가 의문이에요. 뉴스 나도 다 묻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보지 마라. 2월 말까지. 딱 잘라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이 다음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G 통신장비 끝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게 4주 만에 끝나네요. 네, 중국 소비주입니다. 자, 중국 소비자 뭐 너무 많아요. 뭐 다 소비죠.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뭐 되게 많은데 최근에는 지금 게임 판호 중국이 지금 4차 게임 판호를 발표했는데 텐센트하고 네디즈 중국의 최대 게임 업체들을 포함시켜주면서 4차에 드디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중국이 한동안 게임 허가를 안 해주다가 드디어 게임 허가를 1년만 해줬는데 지금 텐센트하고 네디즈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우리나라 게임주들도 이제 텐센트하고 네디즈하고 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업계들도 좀 기대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에 무역 전쟁하느라고 너무 싸워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이 지하철만 지금 10몇 개를 건설하고요. 지금 건설 경기 지금 엄청나게 무려 170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4대 강하고 비슷한 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결과도 4대 강하고 비슷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110조 원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좀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일단 화장품주는 일단 여행을 많이 와서 수혜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중국 소비주들 별로 안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호텔 최근에 또 다시 급락했는데. 네, 신라호텔, 신세계 뭐 등등. 근데 호텔 신라가. 근데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중국 소비주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리치스타님. 자. 네. 중국 소비주들 뭐 섹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일단 엔터도 뭐 중국 소비주고 뭐 최근에는 뭐 교육 관련주 스카이캐슬 대박 나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교육주도 다
중국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런 종목들 중에 혹시 뭐 괜찮게 볼 만한 섹터가 있는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관련의 대표적인 결국에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그렇죠. 중국 생활용품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 여행 관련주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조금 바라볼 섹터들은 두 개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면세점. 면세점에 들어가면 어차피 생활용품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면세점과 그리고 화장품. 뭐 호텔 신라 신세계. 그쵸. 호텔 신라 신세계하고 화장품은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등등. 화장품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게 달려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또 밀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거의 뭐 엄청 밀렸다가 살짝 반등. 그러니까 다시 밀렸죠.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관련주 조금 이제 슬슬 관심 가지면서. 지금 좀 밀린 정도가 나쁘진 않다, 지금까지. 이번에 이제 지수가 좀 밀릴 때 같이 좀 또 밀어주고 거의 한 쌍바닥 보러 가주면은 정말 매수에 쌍바닥 보러 가주면. 쌍바닥 보러 가면 정말 조금만 기다리면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염두해 주실 거 꼭 생각해야 돼요. 중국의 경기 둔화. 이거는 기정사실화는 사실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정말 저가를 잘 잡지 않는다면은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겠죠. 일단 진입 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입 단가가 좋아야 여기 진입 단가가 이제 깡패란 말이 있죠. 진입 단가가 저 바닥이 와버리면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죽어보는 거죠. 진입 단가가 10만 원인 분들과 진입 단가가 7만 원 분들은 차이가 굉장히 갭이 엄청나게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관련주 좀 더 눌릴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좀 더 눌렸을 때 쌍바닥 또는 쌍바닥이 아니라 추세 지지를 받을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곧 조만간 한번 기회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럼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엔터 관련주도 사실 중국 관련주인데 뭐 엔터 관련주는 뭐 지금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JYP 엔터 지금 쭉 밀려 있는데 뭐 그것부터 해서 화장품부터 해서 중국 관련주들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좀 근데 많이 밀렸을 때 좀 사시는 그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경향이 좀 스파이더 스타임 좀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하고 게임주를 제가 진짜 요즘에 정말 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참 잡기가 힘들어요. 타이밍 잡기가 좀 쉽지 않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게임주가 타이밍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액토부터 해서 이런 종목들 요즘에 엄청 올랐어요. 액션 스퀘어 이런 그러니까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걸 참 정말 적절한 시기에 타이밍을 잡기가 사실 액션 스퀘어는 너무 힘든 진짜 것 쭉 같아요. 밀리다가 최근에 게임판으로 나오자마자 이렇게 급등 한번 빵빵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 못 잡죠.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화장품주를 계속 봐요. 화장품주도. 화장품주도 제가 재미를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화장품주를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주가 정말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뜰 기미가 안 보여요, 일단. 화장품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13만 5천 원, 14만 원대 오면 잡자고 했는데, 그때 14만 5천 원까지밖에 안 왔죠. 거의 13만 5천 원이니까 제가 잡자고 했는데, 만 원 차이로 못 잡았죠. 500원이 최저가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 원만 더 빠졌으면 잡으려고 저는 했는데, 스파이더 스타님보다도 좀 더 아래인 13만 원에 잡으려고 알았어요. 거기 내려오면 뭐 알고 있었나? 안 내려오더라고요. 잡으려고 그랬는데 안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참 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게임주는 참 지금 애매합니다. 좀 잡기가 참 애매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화장품주는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주면 참 잡겠는데라는 자리에서 조금 약간 그 위쪽에서 놀고 있어서 좀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중국 소비 관련주도 지금 사실은 저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타이밍으로 나오는 종목들 아직까지는 없다. 저는 사실 이번에 주식의 비중을 좀 실어서 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비중을 많이 싣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비중을 실어서 좀 좋은 종목을 가져가려고 타이밍이 왔는데 타이밍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 관련주도 뭐 좋은 종목 있겠으나 일단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좀 볼만한 종목이 없고 없어요. 나중에 좀 차트에서 좀 흐름 봐서 그때 좀 종목 이슈로 좀 알아보는 그런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저희가 2019년 업종 대전망 지금까지 해가지고 4주차에서 다 끝났고요. 일주일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요? 2주 동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무리 못했고요, 결국은. 일단은 저희가 4주 동안 질질 끌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 업종 한번 다 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참고해 보시고 원래 2019년 다 전망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단기간 전망을 주로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제가 앞으로 계속 종목 이슈를 통해서 계속 단기 전망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 연휴까지 3거래일뿐이 남지 않은 우리 시장입니다. 별톡방에서 설 연휴 전까지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스타분들 개인 톡방에서 또 계속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주신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퀴즈 정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2번 스튜어드십 코드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4478님, 5264님, 3623님, 8639님, 2614님까지 5분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꼭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도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도 종목 상담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